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아파트에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요. 할 수 없이 오늘 수업도 녹화 강의로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이 시간을 이용해서 빨리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수업 때 원대 잡극 후기 쪽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역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정광조. 예, 이분의 잡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이분은 역시 이제 역사극하고 남녀의 사랑 이야기, 이게 현대의 어떤 주류하고도 그러니까 현대 영화나 현대 드라마의 주류적인 흐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듯이 역사극하고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주로 작품에 담았는데, 역사극보다는 역시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감동을 크게 주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네, 천녀 이혼하고 한림풍월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서 얘기하듯이 당나라 현우의 이혼기를 바탕으로 한 게 이제 천녀 이혼. 그래서 이혼기니까 이게 이제 천녀 이혼, 이걸로 그대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림풍월 같은 경우에는 서상기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이제 예, 이 선녀조의 여러 작품들을 봤는데 이 상마교 같은 경우가 이제 주인공 여자가 예, 남자가 이제 과거를 보면서 떠나가는 그 와중에 아주 이제 안타까운 마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유사문도 그렇고 예, 이 승호로,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 후정화, 이 두 작품을 우리가 약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어요. 승호로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더라도 어둠 속으로 사라진 기러기처럼 소식 전하지 않는 일 없으시기를. 속담에도 좋은 일일수록 탄탄하지 않다 하였네. 당신 몸은 가더라도 마음까지 가져가지 마시기를. 당신에게 소리 죽여 당부하는 것은 마침 몸종이 듣고 어머니께 아뢰어 어머님까지 애태우실까 걱정되기 때문이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러분 원문을 같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이게 진짜 현대 그 백화문 구어체하고 흡사한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읽기에도 그렇게 이제 어렵다 이런 느낌의 문어체적인 표현은 거의 없죠. 그게 바로 이제 승호로의 특징이고, 이어지는 후정화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편에서 빛이 장식한 발 늘어뜨린 술의 말고삐 잡아당기고, 그이는 저편에서 황금말 등자 채지 않으려 하네. 내 눈물 향그런 비단 옷 소매 적시고 그이의 채찍은 벽옥나무 가지처럼 늘어뜨리고만 있네. 멀리 바라보니 가을바람 부는 한길엔 한만이 가득 차고 남의 애간장 타는 속에 다정한 그이는 떠나가니 저 푸르고 맑은 하늘에도 정이 있다면 하늘조차도 늙어버리리라. 내 입에선 깊은 한숨 소리만 연이어 나오는데 떠나보내는 가슴 더욱 어수선하게 바람 어지러니 풀림 날리니 후둑후둑 지어진 화장으로 분 섞인 눈물만 뿌려지고 보슬보슬 가늘게 고운 먼지 적시는 저녁비 날리네. 라고 해서 조금 이 앞에 했던 작품하고 확실하게 다른 거는 이건 짧죠. 그리고 원문을 보시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후정화는 사실 이 앞에 있는 작품보다는 긴 게 확실하고,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작품보다는 원문을 여러분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약간 수사법을, 나는 이런데 당신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 이쪽과 저쪽의 상황을 묘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문어체적인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문에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여러분 개개인마다 그 한자하고 이제 중국어의 어떤 그
이해도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좀 전에 앞의 작품하고 이 후정한 이 작품의 어떤 그 구어체적인 면과 문어체적인 면을 알아보는 면에서는 여러분 대부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것은 구어체적인 것, 어떤 것은 그 다음 것은 이제 문어체적인 표현이 많게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이런 식으로 교차를 했다는 것이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상연을 전제로 하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연적인 요소가 상연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적으로 어떤 거는 구어체적인 수법에 가깝게 어떤 것은 문어체적인 어떤 표현에 가깝게 이렇게 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극의 뮤지컬 같은 연극을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계속해서 알아듣기 힘든 좀 우아하기만 한 그런 곡사들이 계속 나온다면 조금 심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곡을 조금씩 어,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곡은 약간 구어체적인 스타일로 또 다음 곡은 약간 문어체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약간 변주를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광조 이야기를 마치고 정광조 다음에는 역시 이제 교기라고 그것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교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사람은 상곡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이 사람 작극은요. 보통 이제 양주몽, 양세인년, 이 양세인년이 좀 유명한 편입니다. 금정기 이렇게 이제 총 세종의 작품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분 작품의 특징은 역시 이제 문인들의 풍류적인 남녀 간의 어떤 로맨스 이야기 이 정사를 여러분 좀 약간 뭔가 19금적인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정 이야기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희곡으로 사실 이 사람이 양세 인연 정도가 유명하긴 하지만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한 작품은 없어서 우리 책에서도 약간 이제 소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인물 중에 뭐 다른 인물 우리 책에서 조금 중요하게 다루기는 합니다만 역시 제가 보기에는 딱 한 사람 얘기해야 돼요. 진간부입니다. 진간부 이야기하고 예, 원대 잡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북쪽 출신입니다. 대도 그러니까 이제 북경 출신이죠.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항주에 정착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은 특이한 게 관안경파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속 왕실보파 위주였죠. 그래서 읽히기 위한 작품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관안경파 작가이기 때문에 이분의 어떤 그 대본을 보면은 상연을 하기 위한 그런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5편 중에서 3편이 온전하게 전하는데 이 세 작품 중에서도 역시 유명한 거는 동당노인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그 인물의 이 연극에 나오는 인물의 닉네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상연을 위해서 쓴 후기 작극의 작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가가 역시 이제 진간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의 작품의 특징은 구성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상연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청중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중적인 문사를 채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의 작품을 보면은요, 이 동당로가 역시 대표적인데 이거를 보면은 조국기가 이게 이제 아들을 자기가 잘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이실이라는 사람의 그 닉네임이 바로 이제 동당로. 이 작품의 제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양준호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보면은 이 조국기가 죽고 이 양준호가 가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실은 양준호가 이 가산을 탕진하면서 재산을 계속 팔게 되는데 이것을 모아두었다가 이 양준호가 회개하고 채소 장사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이제 모아두었던 원래 이제 조국기한테 양준호한테 그대로 전달되었던 이 재산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 작품을 여러 번 보면요. 등장인물한테 딱 어울리는 그런 대화를 사용해서 생동한 어떤 연극을 창작했다는 느낌이 확 바로 듭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이제 읽어볼 건데요. 그리고 이제 역시 상연을 전제로 한 작품답게 다른 작품에 비해서 빈백, 그러니까 대사가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를 이제 바로 만나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책에 나오는 이 대목을 그대로 제가 이제 어, 네, 이 스캔을 떠가지고 제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보면은 여러분 이전에 읽었던 작품처럼 역시 다방이나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점소위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다방아이로 나오고 있죠. 그죠? 예. 호자전, 유윤경, 양준호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면 그야말로 현대 연극의 한 장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떤 지시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자세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 대화 자체가 이 뒤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섬세한 이 인물의 등장 인물의 어떤 그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작품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기에도 바로 파악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지금 점심 시간인데도 지금 예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네요. 여기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